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목소리가 크고 자신을 과시하며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마치 드라마 속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온 듯한 화려하고 이기적인 인물 말이죠. 하지만 만약 가장 위험한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며 때로는 자기 비하적인 말을 통해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얼굴, 심리학에서 악성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존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선과 악이 있듯 나르시시즘에도 빛과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외향적,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주목받기를 갈망하며 타인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향적,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수줍고 예민하며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종종 자신은 이해받지 못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죠. 하지만 그 연약함의 가면 아래에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거대한 특권의식과 우월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성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자기애가 강한 수준을 넘어 나르시시즘의 사이코패스적 성향과 가학성이 결합된 매우 파괴적인 형태의 인격 장애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반사회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악성이라는 꼬리표가 주로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에게만 붙는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들의 공격성과 무모함, 권위에 대한 저항 등은 눈에 잘 띄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오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더 교묘하고 위험한 존재, 바로 악성 내향적 나르시시스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괴물이 되는 것일까요? 그 핵심에는 이중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태생적으로 깊은 열등감과 무가치함,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그들은 사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우월함과 완벽함을 지닌 존재라는 첫 번째 방어막, 즉 내향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껍질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껍질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며 원하는 만큼의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겪었던 치열한 경쟁과 그 속에서의 좌절감을 떠올려보면 이들의 심정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실패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너는 패배자야라는 목소리를 더욱 키웁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붕괴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두 번째 방어막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악성이라는 이름의 훨씬 더 단단하고 어두운 갑옷입니다. 끊임없는 실패와 내면의 열등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세상을 향한 공격성과 가학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실패의 고통을 잊기 위해
타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괴물, 악성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첫째, 자기인식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열등감과 자기의심, 수치심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잠재된 과대성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숨겨진 과대망상은 그들을 영광과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병적인 탐색으로 이끕니다. 이들의 야망은 조용하지만 그 어떤 야망보다도 독성이 강하고 집요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환상 세계 속에서 신이 되어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위협 상황에 직면하면 이들은 순식간에 가면을 벗고 냉혹한 사이코패스로 돌변합니다. 마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괴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진심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합니다. 만성적인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죠. 타인의 재능, 행복, 관계를 보며 그것을 축복하는 대신 자신의 것을 빼앗긴 듯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결국 수동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을 교묘하게 어기거나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거나 침묵으로 상대방을 고문하는 식이죠. 이들은 현실에서 관계를 맺고 만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만의 환상 세계로 도피합니다. 그 세계 안에서 타인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며 가학적인 쾌락을 느낍니다. 현실 속에서 이들의 관계는 파괴와 고통만을 남길 뿐입니다. 셋째, 사회 적응과 윤리관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며 어떤 일에도 깊이 헌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얕은 관심을 보이지만 전문가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들의 취향마저도 독창적이기보다는 유행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특히 이들의 윤리관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치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병적인 거짓말을 일삼으며 권위를 조롱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상 사이코패스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면의 불안정함과 실패를 보상하기 위해 아예 모든 규칙과 도덕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향적 나르시시스트가 내면적으로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보다 훨씬 더 자기애적이지만 사회적 기능 면에서는 오히려 더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최소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그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열등감과 시기심이 모든 협력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외톨이로 남습니다. 넷째, 사랑과 성의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은 정복과 통제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연인을 자신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이들의 성적 환상은 종종 자기애적이며 가학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굴복시키고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전능함을 확인하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포식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식이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신문 헤드라인만 훑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세부 사항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자존심의 위협을 받으면 현실의 의미를 자신의 환상에 맞게 왜곡해버립니다.
언어조차도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대한 착각 속에서 지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정리하자면 내향적 나르시시즘은 외향적 나르시시즘이 실패한 붕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가 선택하는 마지막 도피처가 바로 사이코패스와 세디즘이 결합된 악성의 갑옷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르시시즘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대신 나르시시스트이기를 포기하고 완전한 사이코패스이자 가학적인 존재로 변신합니다. 이것이 외향적 악성 나르시시스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외향적인 유형은 악성이 되어도 여전히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이 중심에 있지만 내향적인 유형은 특정 순간에 나르시시즘을 버리고 순수한 사이코패스로 전환됩니다. 특히 이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위험성은 극대화됩니다. 공동체의 리더, 존경받는 스승,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공동체형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교활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따르고 숭배하는 우리 편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이타적인 구원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외부의 적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파괴적인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들은 두 개의 얼굴을 완벽하게 슬리펀케마스. 그들은 우리라는 이름 아래 집단의 증오를 부추기고 적을 비인간화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학적 욕망을 마음껏 분출합니다. 이런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시작하는 방식도 뒤틀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가 러브바밍, 즉 초기에 과도한 애정과 칭찬을 퍼부어 상대를 사로잡는 반면 이 악성 유형은 헤이트바밍, 즉 증오 폭격으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첫 만남부터 상대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깎아내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상대방이 이 부당한 공격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탓한다면 그는 완벽한 먹잇감을 찾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상대의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이용해 자신의 가학적인 판타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가장 위험한 악은 종종 가장 연약하고 선한 얼굴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동정심을 자아내며 우리 곁에 머무는 그림자를 더 경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지식이 타인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